어떻게 돈을 버나요? 네. 저희의 그 회사의 모델은 일단은 저렇게 불쌍하게 보신 아니 네. 전혀 그냥 네, 네. 저희 비즈니스 아, 모델 네네.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네네.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네. 느낀 건가요? 그렇죠. 네, 스스로. 왜 어떤 그러세요? 지금 네. 현재는 저희가 저희는 데이터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전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알려줄게라는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해줄게, 좋다. 우리가 해줄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어. 엔진을 사용해서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앞으로 받을 생각이고요. 근데 현재까지 노출된 서비스에서의 구독료가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파트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API 전송을 해서 비즈니스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지금 제안서가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선 좀 큰 대형 증권사하고 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저희 스스로 저희도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투자 운용하고 또 좀 더 넓은 분야의 일반인들을 위한 대형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자산 운용 내지는 투자 자문 쪽으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PB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아하. 네네 이런 것들을 네. 그렇지만 저희는 자격 같은 것들을 다 득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자격증도 있고 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사로서의 전환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첫 번째로는 금융사와의 협업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이디어로서한 부분들은 전부 다 제공이 가능하고 컨트랙 엔진으로 해서 그런 어떤 투자 자산 같은 것들이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완전 부분. 시장에서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는데 투자도 하면은 네. 자 이제 네네. 이제 그걸 좀 더 약간 디깅하는 질문이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는데요. 네,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 궁금한 게 AI 알고리즘이 주식 상황을 분석해 준다고 해요. 자, 네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주식 전문가라도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예측하는 것보다 이게 AI가 하면은 더 뭔가 훨씬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가? 아니면 혹시 네. AI 말고 전문가 판단도 같이 결합되는 건가? 이 어떤 알고리즘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는 전문가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허. 네, 저희도 이거를 오랫동안 그 개발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량적 데이터의 분석에 지금은 최적화되어져 있는 게 순수하게 네. 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금융사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금융지주 회사의 적정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이사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당연히. 네. 그 네. 사진 네. 우리 이사진 얼굴이 흑빛 때문에 네.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요즘에 금융사들도 많이 이렇게 좀 오픈되어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네. 네. 그럼 이제 사실은 네. 그래야 또 이제 실제 믿고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네. 이런 그 퀀트래커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주식 서비스가 국내에 네. 유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경쟁사 없나요? 경쟁사는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많고. 네, 숨어 있지 않고 나와 있는 기업들만 해도 저는 매우 훌륭한 회사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데이터 전송보다는 운영 쪽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두물머리 제가 되게 좋아했었고요. 컨택도 그렇고 뭐 쿼터백도 그렇고 네네. 또 뭐 디셈버 앤 컴퍼니 같은 데는 전부 다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AI 증권 운영이 30조 원 시대가 이제 됐거든요. 30조 원이 사실 금융 전체 자산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AI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괄목할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는 뭐 비공식적이지만 98%가 AI다 운영할 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 집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AI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아까 리스트한 컴퍼니들은 약간 운영 쪽에 집중돼 있지 데이터를 밖으로 지금처럼 저희처럼 전송하는 거에는 안 되어 있는 거. 그런데 데이터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이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이버 금융 포털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 다음에 보시면 네이버 금융 포털 정리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다운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한데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사실 잘 되는 거 이런 얘기도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리한테 와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잘 돼 있긴 한데 그게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바이어스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통합적 데이터고 단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이걸 사양 산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작년 2년간 매출이 하락세 마이너스 3%를 나오면서 자체 진단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보고 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단이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통합적 단순 데이터 그리고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어려운 디스플레이가 문제였다라고 나와서 그걸 전면 수정하는데 첫 번째가 사용성이라는 거죠. 유저빌리티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되게 강화하기 위해서 비주얼 리포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장 고부가 가치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입니다. 네, 이거만 보고 딱 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초에 그래도 기본적 분석 하나는 끝내놨어. 이 정도의 투자 의사 결정이 가능한 이런 데이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월간 그 방문자가 얼마나 되실 것 같나요? 그리고 월간이요? 네, 월간이라고 따져주시면 한 툭하면 500만 명? 500만 명. 그래서 네. 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네. 명인가? 이게 1000만 명 이상이에요? 월이니까. 월간이니까. 월이구나. 월간. 네. 월간이면은 약간 1억 그게 보셨네. 4,600만이라고 합니다. 4,600만 네, 그거면 네. 안 돼요? 네, 근데 그래도 많은 월간이니까 건지. 엄청 많은 거죠. 많은 그러니까 거지. 저희 전 국민이 한 번은 본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런 반면에 또 반면이라기보다 그 더 잘 되고 있는 investing.com 그러면 뭐 하루 접속자 수가 그렇고요. 월간은 2,500만 명, 2억 5천만 명이죠. 2억. 진짜요? 네, 거긴 글로벌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investing.com 들어서 많이 봅니다. 따란 뭐 이런데. 네. 이게 엄청나다. 네, 그러니까 주식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실 뭐 investing.com을 사용하는 분들이 블룸버그에 있는 분들이겠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개인이라는 말씀들인데 그 개인이 정보를 원하고 있는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충분히 정보 시장에선 존재한다. 근데 외국에서는 잭스, 뭐 마켓 잭스하고 시킹 알파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막 뉴스까지도 같이 이제 피딩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데는 자체 엔진과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탈, 금융 포탈, 네이버 같은 거 자체 엔진이 없다는 거죠. 저희 콘트랙은 자체 엔진이 있고 이 기술력을 따라오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걸 단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복잡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는 쉬운데 정리를 정말 잘한 캐러글라이징을 잘한 서비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대충 더하기 빼기해서 누구나 저희처럼 비주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따라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그런 거네요. 지금 약간 제가 볼 때 비유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첫 번째가 약간 음식에 비유해볼게요. 음식. 네네. 일단 지금의 시중에 퍼져 있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완전 그냥 생 재료들인 거야. 그렇죠. 엄청 이게 쫙 늘어져 있어 생 재료. 자 이걸로 저기 약간 요리해 드세요. 이러면은 보통 이거 쉽게 이게 취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콘트랙은 적어도 뭐라고 할까 약간 밀키트처럼 몇 가지가 좀 어느 정도는 거기서 그것보다는 정리해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야 레시피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물론 내가 지금 해야 되긴 하지만 생 재료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닭 손질하고 닭털 뽑고 이것보다는 좀 되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훨씬 이용하기 접근하기 좀 쉬운 느낌이 좀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유사품의 주의라는 얘기는 허우대는 멀쩡하게 흉내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기계 부품이나 이런 거는 텅 비어 있거나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이 똑같다고 이제 이제 지금 뭐랄까 이거 약간 좀 엉뚱한 데 가서 이거 지금 헤매지 마라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좀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엔진을 바로 갖고 또 다른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모든 많은 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가장 좀 제 높아심이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많은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났을 때도 하시는 말씀들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빠르게 따라올 수는 없다. 왜? 엔진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저희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어떻게 자동화되어져 있는지. 근데 그게 아인슈타인도 그렇잖아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주식에서 다 실패하셨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어떠한 것들이 갑자기 아인슈타인 예. 문해패. 네. 그래서 뉴턴도 실패해서 뉴턴도 그렇죠. 뉴턴도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 네.
네네. 그래서 똑똑하고 복잡한 것이 우승한다라는 게 아닌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투자라는 것에 되게 흥미를 느껴하는 사람 플러스 저희가 보니까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 그런 시점에서 더 많이 잘 성장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이 기술을 함부로 따라오기는 현재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포브 자체는 미국에는 잭스 같은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에요. 이유는 CNBC 같은 데서 잭스에서 뭐 EPS forward 12 months 이렇게 딱 나오면 얘네가 그래 그럼 공신력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꿈도 컨트랙에서 나온 지표에 따르면 어디 SS모는 지금 상승률이 이만큼 됩니다라는 나중에 주식시장 것들이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도 바라야 되고 네네. 끝도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네. 꼬시거나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짝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실제로 회사 직원분들도 그 컨트랙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자 그리고 네. 아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전혀 민감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럼 돈을 좀.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버셨는지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장에서 돈 안 벌 사람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오늘도 그 얘기 이거 저희 얘기했더니 그 동현님 그 저 SS 엔지니어링 아시죠? 100% 수익 난 거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어그로 막 끌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좀 많이 올랐고 저희가 그 분석한 데이터에 따라서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피터 린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업을 끝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드릴링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 근데 입장에서 그분이 무섭다. 무섭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맞나 그분이 한 게?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상승을 안 하고 이제 좀 잠잠할 시기에는 어디 가서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같이 이제 그 사교 모임 같은 데서 그러세요 하고 있대요. 근데 전체가 상승하고 있는 장에서는 갑자기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면 아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일반인들이 가르친대요. 근데 지금 시점이 좀 제가 주식 뭐 그러면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그런 맞아요.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회계학 전공하고 뭐 기업 회계하고 했던 막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8% 15%뭐 이런 거 아니면 안 해요. 그러면 아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가르치는 시기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약간 좀 그걸 겨울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침체기로 들어갔을 때는 펀드 매니저 한다고 하면은 우르르 이제 자본가들이 몰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고. 맞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니까 저희는 그때쯤에 조금 영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의 수익이 얼마 났어는 모두 다 나는 수익만큼은 수익 나는 것 같고요. 그보다도 저는 그 워렌 버핏 님께서 하고 계신 꾸준한 15%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훨씬 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러네. 이것이 만드는 사람이 잘 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그래서 느낌. 저는 사실은 한두 번씩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뭐 누구누구님 저희 그 컨트랙 보고 하세요? 근데 컨트랙 보고 하시는 거 맞게 하고 계세요? 라고 이제 점검 차원에서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쓰면 누가 쓸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설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쓰고 싶지 않으면 왜 아닌지 그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 수정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는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인턴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사업 초기부터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다 직원이 컨트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투자. 투자 전략을 조금씩 짜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우린 포트폴리오고 한두 주 사는 것보다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10개 이상의 주식을 하나의 포켓에서 담는 것들을 해보고 그게 돈이 좀 부족하면 정식식으로 해서 하나의 50%를 ETF로 좀 깔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이제 세우죠. 아 너무 훌륭하네. 그럼요. 네. 이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실제 만드는 사람이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그런 식당을 가지. 네네. 안 먹어 몰라 이제. 그러면 거기 왜 가? 이런 느낌. 네네. 네, 이게 정말 그러네요.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그 혹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분산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네. 보통은 그냥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주식에 예를 들면 저는 IT도 하고요, 그다음 서비스도 하고 엔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결국 주식이잖아. 사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산 투자라고 볼 수 있냐? 예를 들면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뭐 이런 식이 그게 진짜 뭐 분산 투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좋아요. 네, 제가 준비한 대답이기도 한데 역시. 사실은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 저 예전에 그 전 학교에서 마케팅 배울 때 맥도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다 오. 맥도날드화 되어져 있다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그다음에 어떤 산업, 공정산업, 무슨 산업이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치적인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살펴봐도 사실 어떤 금융 지주라는 곳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금을 하고 있고 거기다 환율을 관장해서 환율을 관장한다기보다 환율을 보면서 이런 것들 산업을 하다 보니까 달러와 연결해서 이 모든 산업이 거의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데에서 분산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를 주식 안에서만이라도 저희는 지금 주식 안에서만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영어 과외 같은 걸 좀 해봤는데 하는 친구들 보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공부 말고 다른 걸 잘하면 되겠죠.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로 뭉덩거려서 그거를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주식 그거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딥하게 약간만 들어가서 그게 지금처럼 질문이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 분산 투자가 잘 되지 않잖아요. 포트폴리오 일을 하면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럼 전혀 다른 외계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그게 바텀업이랑 탑다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탑다운은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가 괜찮나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어떤 기업을 보는 거라면 바텀업은 기업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 투자자는 야 기업을 보는데 무슨 매크로를 왜 봐? 걔네들은 안 될 때도 잘 되는 애들이야. 5개 고르는 건데 2,000개 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는 어찌됐건 간에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 수학 잘 못합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 우리 벤 다이어그램 했었던 것처럼 예, 여러 개 A 주식과 B 주식의 그 위험이 같이 합쳐졌을 때 1 갖고 있을 때 2가 되는 게 아니라 1.5가 되는 게 그 위험을 리스크를 해칭하는 것이 분산 투자의 기초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주식 안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네. 궁금한 게 좀 더 딥하게 가보면 실제로 그럼 주식을 예를 들었으니까 보통은 분야겠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오르면 이 주식은 내려가고 네, 그런 네. 일종의 경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시죠. 음,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 딱 되면 이건 분산 투자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주식 안에서.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것 같은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할 때 약간 외국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잘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대형 회사들 말고는 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 전에 그 증권사 직원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데 대표님 그게 뭔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분들 되게 유능하게 잘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파트는 좀 잘 쉐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베타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 가치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가격 지표를 베타라고 해요. 1년 동안 시장 대비 이 회사의 수익률이 얼만큼 움직였는가. 이 베타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베타가 시장이 1이라고 한다면 진짜 난이도가 올라갔네요. 어떤 기업이 1.2라고 한다면 시장 수익이 1 올라갈 때 이 A 기업은 20%가 더 상승한 1.2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질 때도 역시 1.2%더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베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잘 올라가는 애를 갖다가 잘 잡아서 가면 되나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둔 걸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 분석 안에서도 매크로 분석, 사이클 따라서 피델리티에 나온 사이클 분석표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봄장이라고 해요. 지금은 봄장의 초입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봄장에는 뭐가 되게 유행스럽냐면 IT 기술 쪽하고 금융주 쪽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루트 코즈는 따로 있어요. 금리의 연동, 경기, 물가의 연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그거를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다. 네, 그래서 경기, 물가, 금리를 보면서 얘네들이 이 루트 코즈고요. 얘네들이
가장 루트 코즈는 사실은 물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뺄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가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주가가 변동되면서 어느 산업 분야가 좋아지는 어떤 시기가 바로 뭐 예를 들면 봄은 제 말은 아닙니다. 이게 봄은 IT, 부동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여름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초반에는 이제 기업들이 상승이 되게 좋아지죠. 되게 간단하게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업들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설비 쪽에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소재 산업 쪽이 처음에 시작하다가 좀 더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설비 산업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팔겠죠. 그래서 유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공정. 이제 소재 다음에 이제 소재 다음에 이제 공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러한 사이클이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델리티 들어가시면 그 경제 사이클에 대한 그림을 되게 한 페이지로 잘 그려놨거든요. 금융 주기를 또 그런 식으로 비유법을 들어서 네. 그 순서대로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이라기보다 이렇게 호조. 네네네. 현재 자산 운영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두물머리 에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그 운영하는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투자하세요? 네, 사계절 방향으로 투자합니다.